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하면서 전국의 양돈 농가는 비상입니다. 경남에서도 농가마다 방역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40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남해군이 수건 사업이었던 새청사를 지금의 자리에서 확장해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영호남 자치단체들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경남의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마다 외부인 출입을 막고 축사 소독을 강화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도축장에선 진입도로까지 나와 소독을 하고 농민들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해 야간 순찰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돼지 2,500마리를 키우는 경남의 한 양돈 농장. 방역복을 입은 농장주가 나노 광촉매 소독실에서 전신 소독을 하고 축사로 들어갑니다. 축사 천장에선 특수 소독약을 안개처럼 뿌려댑니다.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은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더 철저하고 더 시간도 길게 해가지고 이곳의 농장주는 보시는 것처럼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소독과 먹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이처럼 무균 소독실을 무조건 거칩니다. 또 다른 농장에선 바닥에 생석회를 뿌려 균을 잡고 하루 2번씩 전체를 소독합니다. 하루에 1,500마리씩을 도축해온 공판장은 정부의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을 멈춘 채 드나드는 차량 바퀴는 물론 도축장과 이어지는 도로까지 소독합니다. 유기물 제거를 위해서 방역 직원을 2명 이상 상시 채용하고 있으며 공판장 내부 소독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연천과 불과 30km 거리인 강원도 철원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양돈 농장 입구에는 출입 차단봉이 설치됐고 경기도와 통하는 국도 등엔 거점 소독과 통제 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농민들은 울타리를 쳐놔도 야생동물의 침입을 완전히 막긴 힘들다며 불안해합니다. 밤에 야생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 짐승들이기 때문에 밤에 울타리 쪽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간조를 편성을 해서. 노심초사 몇 달을 조심했는데도 결국에는 터져버린 돼지열병. 전국 6,300곳 양돈 농가에선 돼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의 한은 40년 만에 어느 정도 풀렸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0년 만이고 100만인 서명운동 11개월 만에 국가기념일 지정이 성사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창원에서 열리는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 행사로 열립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부마 항쟁은 11.6 사태로 이어져 유신 정권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0 항쟁까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재조명과 진상규명은 소홀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 10월 18일 마산에서 항쟁이 시작됐는데 10월 16일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대해 창원시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기념 행사가 우리 창원시에서 열릴 때는 따로 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또 부산에서 열릴 때는 18일 날 따로 기념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 부마 항쟁 당시 사망자로 인정된 고 유치준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부마 항쟁이 오늘 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니까 아버님도 이제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희생자는 아버지 한 명만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지금 많이 조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올해로 한정되지 말고 반드시 연장이 돼서.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쨍쨍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약간 쌀쌀하다고까지 느낄 수 있겠는데요. 입고 벗기 쉬운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8도, 진주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함양의 경우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기온 변동이 큰 만큼 체온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에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있어서 어제보다 덥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함안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선을 보이며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지금의 자리를 확장해서 새 청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빠르면 2024년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협의를 통해 지금의 군청 자리를 확장해서 새 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외곽 이전과 구도심 침체를 우려한 현 위치 고수 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0년 이상 위치 선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된 이후 남해군은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청사 신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현 군청 자리를 추천받았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어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 아마 지금 현 자리가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 의원들도 같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 청사 자리를 확장하려면 주변 편입 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새 청사에 어떤 기능을 포함시키고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남해다운 군민의 공간, 남해의 새로운 랜드마크,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정도의 규모로 6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공유재산 심의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토지 보상과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하고 오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신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0년에 준공된 남해군 청사는 건물이 노후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60년 만에 시작된 청사 신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최종 부동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영호남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최종 부동의했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조만간 산청군, 함양군과 협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사업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케이블카 사업을 접더라도
중장기적인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공약에서 중단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향후에 여건이 호전이 되면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는 개발에 방점을 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한 건 2012년과 2016년 5월, 12월 모두 3차례, 모두 반려됐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무산됐지만 지리산 케이블카는 첫 단계인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도 넘지 못했습니다. 지리산권에서도 더 이상 케이블카 건설하겠다는 그런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최근 엔진룸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재 3건 가운데 한 건은 엔진 과열 같은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화재를 막기 위해선 엔진룸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버스를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잡으려 물을 뿌려댑니다. 견인되고 있던 빈 시외 버스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2시 20분쯤. 제 뒤쪽 바퀴에서 흥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불꽃이 50m 정도 이제 주행해갖고 갓길에다 씌운 거죠. 전문가는 타이어 과열보다 엔진룸에서 불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버스는 엔진룸이 뒤쪽에 있는 데다 9년 된 이 버스처럼 노후 차량의 경우 엔진룸에 있는 배선에서 문제를 일으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선 자체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피복이 딱딱해지면서 이게 이제 정기적인 쇼트를 일으키고 불꽃이 옆에 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서 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는 터널을 지나던 25톤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진룸 온도 변화는 일교차가 클 때 더 심해져 부품에 부담을 주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룸 안에 기름 찌꺼기 등 먼지가 많으면 불은 짧은 시간에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엔진룸 안을 깨끗이 유지하고 오일이나 연료가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엔진 주변에 연료 및 오일이나 냉각수에 누유나 점검이 발견되면 정비업체를 방문해서. 지난해 자동차 화재는 5천여 건. 이 가운데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3건 중 1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어깨 통증은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깨 통증 질환의 약 70%를 차지하는 회전 근개 파열은 50견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덮개처럼 덮고 있는 근육의 모임으로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담당하는 4개의 어깨 근육, 즉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4개 근육을 말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란 이 4개의 어깨 근육 힘줄이 손상되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4개의 근육 중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것은 어깨 뼈 밑에서 움직이는 극상근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마다 회전근개의 점유화 정도에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 어깨 관절 주위에 모여서 관절을 굳게 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치료의 제1원칙은 활혈거어, 즉 혈액순환을 도와서 어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팔을 높게 들지 못할 때는 50견, 그리고 팔을 높게 올릴 수는 있지만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오면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힘줄의 기능을 살려서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술 여부는 첫 번째로 힘줄의 파열 정도, 그리고 나이, 근력, 통증의 4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생활 속 예방법은 먼저 운동 전에는 항상 어깨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압법은 어깨 위에 있는 견정 거골혈, 견갑골 가운데 있는 천정혈, 등과 발 근육이 만나는 부위에서 3cm 위에 있는 노수혈, 겨드랑이 가운데 있는 극천혈, 이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지그시 눌러 6회 돌리면서 지압을 해주면 잘 풀립니다. 먼저 어깨 통증입니다. 다음에는 근력 약화인데요. 세 번째는 어깨에서 소리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어깨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3회 경남 노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실버 체육대회가 오늘 창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19 함안군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네트워크 파티인 통영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영시 명정동 복합문화공간 이즘에서 열립니다. 지역 청년 상인점포 현판식이 오늘 오전 남해군 남해읍 회나무 아랫길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남해안 전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남해군 서면부터 통영시 한산면까지 적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통영시 한산면부터 거제시 이룬면까지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현재 연안을 중심으로 고밀도 적조생물이 관측되고 있고 수온도 상승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적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후 지금까지 양식어류 188만 마리가 폐사해 29억 6천만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창구치소의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어제 거창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유권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투표와 개표는 다음 달 16일에 치러집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5년 거창읍 가질이 일원해 구치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는 찬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주교육대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발견된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으며 완벽하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자매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장 완벽한 모양의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과 꼬리가 끌린 흔적까지 발견됐다는 점, 중생대 백악기 3천만 년 동안 최소한 서로 다른 3가지 종류의 도마뱀이 살았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진주교대 김경수 교수는 진주층이 1억 1천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척추동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지질학적 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도의원들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에서 9일 일정의 국외 연수에 나섭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선진 농업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호주 시드니 등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 벤치마킹 등 5개 테마별로 나눠 9개 국가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는 연수 계획서 제출 시기를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강화했고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연수 이후 결과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반대 여론 등으로 지난 임시회기 중 철회됐던 경남도 인권보장조례 일부 개정안이 재발이 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황재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전원과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인권보장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모레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이 된 개정안에는 신중론을 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